느낌이 이게 결혼식을 하고 나갈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연락을 안 하는 동기인데 사내 메일로만 결혼을 한다고 받았을 때 축의를 해야 하는지. 안 합니다. 오! 인사를 좀 아는 사람들 인싸에 아싸입니다. 오늘 또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소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그 주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축의금 얼마를 하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이제 주제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전문직 종사자이기도 하고 직장 경험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 아니긴 또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정확한 지식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실업급여 관련된 박사님을 한 분 그렇죠. 김 박사님 한번 잘 지내시나 모르겠는데 예. 오늘은 이 축의금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는 각도기 같은 분을 모셨습니다. 이름하여 축도기라고 하는 전문가 축도기 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축의금 관련된 케이스들을 많이 알고 계신다고 해서 각각의 이제 유형별로 한번 고견을 여쭙고자 자리를 모셨는데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축의금으로 쓴 돈만 거의 수천만 원이 넘으신다고. 벌써요? 제가요 그랬답니다. 그만큼 또 이제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으시고 그렇죠. 또 이제 속해 있는 관계가 많으시다 보니까 축의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고민들도 많이 고민도 상담 해보셨을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본인만의 축의금을 제시하는 기준이 있는지. 네, 일단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쵸, 네. 제 기본적인 대전제는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축의금을 좀 제대로 하자라는 아. 얘기예요. 과한 게 나아요. 차라리 과한 게 낫습니다. 이게 축의금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철학을 갖고 있다는 게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게 정말 손해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다 다른 인간관계 혹은 내 마음이나 관계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에서 조금 손해 보는 것 같더라도 그냥 좀 시원하게 내자라는 게 제 주의고요. 그러면은 상사, 동기, 하급자가 있어요. 그러면 축의는 보통 이 상사, 동기, 하급자 이 순으로 했을 때 각각 맥스와 최하한 이게 좀 정해져 있을까요? 일단 그 전에 먼저 두 가지 질문사항을 안고 가야 돼요. 일단 만약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결혼을 했을 때 이미 받은 그 금액을 그치. 돌려주면 되지만 내가 받은 사람이냐, 네. 받기 전인 사람이냐. 그렇죠. 그건 뭐- 근데 요거는 되게 간편해. 내가 그쵸. 받던 장부를 확인하고 돌려드리면 되기 때문에 내가 안 갔어. 네, 결혼을 이제 안 한 상황. 주는 입장이죠. 주는 먼저. 입장이죠. 먼저 주는 입장.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조건을 갖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 결혼식에 올 것 같은 사람인가?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가 연락인데 최근에 연락한 지 언제 됐지? 혹은 앞으로도 연락할 사람인가?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와. 최근이라고 하면 3개월 이내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아니요, 아니면- 이제 최근에 연락한 지가 뭐 1년 전인지 6개월 전인지 혹은 1년 만에 연락해도 굉장히 반가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본인의 감정이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보통 6개월 단위로 잘리나요? 6개월 전, 1년 전 이런 식으로? 보통 저는 1년 단위로 자릅니다. 1년 6개월까지는 뭐 바쁘다 보니 안 할 그치, 수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같은 회사 사람들이라고 하면 상사가 있을 수 있고 동기가 있을 수 있고 하급자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회사 관계에 있어서의 맥스 최대 이제는 축의하는 금액 그리고 최소한 이건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국룰이 있을까요? 일단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두 가지 조건 중에 두 번째는 이미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계속 연락한 사람들이니까 그쵸. 이거는 빼고 내 결혼식에 올 것 같은 상사들인가 사람들인가를 네.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상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상사가 직속 상사예요. 정말 나한테 막 결제도 뭐 해주시는 분이고 뭐 나랑 계속 관계도 있는 분이야. 그럼 당연히 기본적으로 20만 원 이상은 생각을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최소 20부터 시작한다. 상사 본인의 결혼이라면. 직속 상사의 본인. 하한선이 20만 원이에요? 나랑 관계가 가깝다면. 완전 직속 이제 위에 완전 사수 정말, 사수 개념이죠. 네. 그럼 최소는 20이고 최대치는 이것까지 지급하는 걸 봤다. 그건 본인이 했다. 보면 한 30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30이 약간 맥스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혹시 뭐 동기나 하급자는 좀 축의금이 달라지나요 그러면? 동기나 하급자의 경우도 사실 그 관계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 사람의 직급에 따라 달라지지 그쵸 않아요. 이제 직급이 좀 무관하죠. 상사인 경우에만 직급이 의미가 있고 동기와 하급자는 직급이 의미가 없어요? 상사는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 게 어차피 그분이 나보다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 금액은 50에도 100에도 부담스러워 얘가 왜 이렇게 많이 했지라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한선 안에 있으면은 마음을 표시했다 왜 그렇게 많이 했어 고맙네 이렇게 해서
이후에 뭔가 좋은 관계 있지만 딱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임계치에 도달해서 더 이상 뭔가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이라는 캡이 만들어지는군요. 네. 되게 과학적이네 축의금이. 그러면 최소 그래도 이건 해라 하는 금액이 있을까요? 10만 원이죠. 10만 원? 네, 상사. 그래서 정말 제가 말한 직속 상사는 굉장히 관계가 좋은 상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정말 일반적인 상사. 일반적인 상사, 그냥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 않고 본 지 얼마 안 된 상사다. 그럼 10만 원만 해도 동기든 하급자든 일단 최소 10에서는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타부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한선이 달라지죠? 한순 달라지죠. 아... 제로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청첩장을 받는데도 안 준다? 네. 타부서는 네, 왜냐하면 타부서 분들이 왔을 때 청첩장 돌릴 때 이 사람만 빼놓고 줄 수가 주기가 없어요. 애매하니까 그냥 다 형식상 주는 거다 그거는. 형식상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축의금 주면 되게 좋겠지만 안 줘도 그렇게 실망하지는 욕하진 않습니다. 협력사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똑같이 타 부서랑 동일하게 동일합니다. 보면 되는 거고. 우리 부서 그리고 그 외 이렇게 나뉘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근데 만약에 타부서나 혹은 협력사라도 굉장히 뭐 친하고 뭐 호영호재하고 뭐 같이 많이 그치. 먹었고 그러면은 그거는 개인적인 관계에 상황에 따라 따라 달라지지만 정말 포멀한 관계라고 하면은 제로에서부터 10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 10만 원의 하한선에 되게 궁금한 거 있어요. 이 10만 원 부서 내면은 일단 하한선이 10만 원이잖아요. 네. 이거는 결혼식 참여가 기준이에요? 불참이 기준이에요? 참여가 기준입니다. 근데 아. 보통 참여를 하는데 내가 불참을 한다는 거는 보통 내 개인 사정에 의해서 불참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가피하게. 불가피하게. 그럼에도 10만 원은 기본적으로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하한은 정확히 말하면 참여하면서 10만 원이 이제 가장 디폴트 그렇죠. 가장 디폴트에 가는 거군요. 네, 왜냐면 이게 식대가 생각하면 난 밥도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굳이 해야 근데- 돼? 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 결혼식을 하는 사람은 같은 회사 부서면 답례품이 와요. 특히 내 부서는 챙기거든요. 막 나 안 갔다고 그것까지 굳이 치밀하게 계산해서 하는 것보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또 다시 나한테 철학이 그런 오는구나. 좀 손해 보자. 손해보자. 동기와 하급자도 상한이 30이에요. 여기에서 상한을 우리가 안 다룬 것 같아요. 동기와 동기와 하급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하급자는 상한선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하급자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내 결혼 그러니까 올까? 하급자는 이제 올가가 생기는 거예요? 하급자가 과연 퇴사할 수가 이 있어요. 회사에 오래 있을까? 그 제가 안에서. 부서 밖으로 이탈할 수가 있구나. 부서 밖으로 나갈 수 그러니까 있는 회사 밖으로 맞아요, 회사로. 이탈하고. 그렇죠. 느낌이 이게 결혼식을 하고 나갈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못 돌려받는. 못 돌려봤죠. 그러면 그 낮아진 상한은 얼마예요? 저는 낮아진 게 15 정도인 아. 것 같아요. 그럼 예. 결국 10에서 15 이렇게 하는 예, 거예요? 이제 같은 부서면 10에서 15인 거고 그 다음에 별로 안 친하다 그러면은 뭐 근데 같은 부서니까 웬만하면 가시죠. 친한 동기의 상한선. 동기는 좀 다르게 느껴요. 동기는 생각보다 오래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 회사에 나가서도. 있지 않더라도 나가서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동기들이 얘가 퇴사를 할 뭐 이직 고민 같은 거 이미 나누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랑 연락이 계속 될 것 같은가? 내가 나중에 청첩장을 줄 때 부담스럽지 않을 관계라면 흔쾌히 줄 수 있겠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동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회사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으로 친한 그 지인 쪽으로 가는군요. 그렇죠. 동기니까. 아. 근데 이제 이것도 이 동기도 좀 리스크가 있는 게 굉장히 친했지만 갑자기 연락이 뚝 끊기는 그러니까 리스크 어떤 있잖아요. 근데 사람 그래도 연락을 하는 경우가 동기들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이제 결혼식에는 왔었는데 그 후에 뭐 동기가 이직을 해서 한 2, 3년 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그 동기가 이제 결혼식 할 때가 되면 나 이제 결혼해 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꽤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동기들을 굳이 이제 저희 같은 전문직 쪽은 특히 이제 어깨가 좁으니까 더 많이 만나긴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돌고 돌다가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축의금이라는 거는 그때 딱 금액이 수치로 명시가 남아있는 있기 때문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얼굴 위에 돈이 이게 숫자가 떠다니나요? 네, 왜냐면 저는 이제 축의금 정리나 이제 부의금 정리 같은 걸 많이 해봤는데 나는 이 사람한테 정말 친하다고 했는데 생각을 이렇게밖에 했고 서운해. 했는데 뭐 결혼식도 안 왔어. 근데 5만 원 줬어. 그러면은 갑자기 마음이 식죠. 그 말씀 주신 그 기준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개별 사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나를 괴롭힌 선배의 자녀분이 결혼한다. 선배의 자녀가 결혼한다는데 날 괴롭힌 사람이에요. 네. 나라면 축의 자체를 한다 안 한다. 합니다. 이건 하는 게 낫다. 나를 괴롭혔는데?
그래도 얼마? 하기 싫어 5만 원. 5만 원. 하한선을 뚫어버리네요. 왜냐면 괴롭혔잖아요. 그리고 자녀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자녀예요. 본인이 아니고 자녀잖아요. 본인이 하한선이니까. 네 본인 결혼이었으면 10만 원 했을 거예요. 그래요? 네. 괴롭혔어도? 괴롭혔어. 하한은 굳건하구나 그러면은. 네. 그치. 왜냐면 이건 자녀 결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니 이 본인 결혼이든 자녀 결혼이든 간에 이 괴롭힌 상사가 추기를 안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나한테 올지 몰라요. 맞아. 그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소문이 만약에 돈다고 해도 본인만 이제는 불이익일 것 그쵸. 같긴 해요. 나는 할 도리를 다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 회사 동료에 대한 추기인데 약간 가까운 회사, 여기서 이제 약간 가까운 회사 사람이랑 가끔 같이 저녁 먹는 정도? 결혼식은 참석하는데 좀 어렵네요. 밥은 안 먹어요. 그리고 답례품도 안 받는데요. 이때 추기는 얼마 정도? 와 이거 응용 문제 빡세다. 간 거죠. 간 갔어요. 거고. 근데 저는 가고 10만 원 내겠습니다. 답례품을 사실 이게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준비를 다 하니까 그 답례품을 받는 게요. 뭐지 체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 생각에는 답례품을 받아갔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시선은 축의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밥도 안 먹고 답례품도 안 줬으니까 비용을 내가 그만큼 덜 들게 했지 라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알지 그 전제가 틀렸다. 그걸 카운팅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어쨌든 참석이 중요한 거고 회사 사람에 대한 참석이니까 최소 10만 원이 성립을 하고 그 뒤에 있는 밥을 먹든 안 먹든 답례품은 영향을 미치는 요건은 아니다. 본인의 선택인 거니까 밥 먹고 오시지 그랬어요. 명확. 아 차라리 먹고 오지 그랬냐? 네. 그 투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케이스인데 제일 난이도 높은 것 같아요. 동기 추기. 그러니까 신입 교육 이후 연락 안 하는 동기인데 몇 년 됐대요. 연락 네. 안 한지. 결혼식 한다고 사내 메일을 받았대요. 네. 청첩장을 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참 메일 쏜 거네요. 그쵸? 그래서 추기를 해야 되나? 모청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내 메일로만 진짜 다 뿌린 거예요. 이번에 챙기면 계속 챙겨야 할 듯한데, 이제 처음으로 챙기는 거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첫 그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 기준점으로. 그래서 이때 연락을 안 하는 동기인데 사내 메일로만 결혼을 한다고 받았을 때 추기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얼마를 해야 되는지. 안 합니다. 오!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했어. 진짜 단호해요. 이건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내 결혼식 안 옵니다. 명확한 기준에 일관되게 이제 적용을 하시는구나. 그렇죠. 와 이게 한치 오차가 없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 신입 교육 이후라는 거는 신입 교육 어찌 보면 좀 회사가 규모가 커 보여요. 그렇죠. 그럼 보통 본부 단위 교육이란 말이죠. 오. 아 부서가 어떻게 나뉠지 부서가 모르겠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룹이라든지 하나의 큰 본부 내에 다 같이 하는 소름 교육이었어요. 돋았어. 그러면 보통 한 최소 50에서 100명 정도 단위 그런 교육이었겠죠. 뭐 그러면서 친해질 수 있죠. 그때 당신 친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같은 동기고 같은 회사 안에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모바일 청첩장 주지 굳이 안 않았다라는 했어. 거는 나에 대해서 이미 이 사람을 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나한테 청첩장 주면은 뭔가 맞네. 애매하고 욕먹을 것 같은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사내 메일로 받았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쏜 게 아니고요. 음. 사내 공지했던 겁니다. 그 결혼 소식을 알린 게 아니고 모두가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간을 통해서 나는 이 소식을 접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을 특정해서 알릴 생각은 없었던 거다. 그냥 전체 뿌리기 약간 전체 이런 뿌린 전체에 다 한 거고 그럼 나한테 이 사람 청첩장을 주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으니 내가 줄 이유도 없죠.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내가 참석도 안 하고 추기를 안 한다고 해서 결혼하는 분이 뭐 서운해하거나 그럴 것도 없다.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 나를 특정해서 뭐 너 안 하고 뭐 그런 것도 얘기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럼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그럼 그 사람 이상이죠. 아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누군가가 속 시원하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없었어요. 뭐 누구는 갑자기 20 냈다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10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맞아요. 이 사람과 A라는 사람의 그 관계와 또 B라는 사람의 관계는 서로 모두 다르죠. 다 다르거든요. 다 그렇죠. 1대1 관계인데 이 사람이 30만 원 냈다고 해서 내가 30을 내야 할 이유는 없죠. 저 마지막으로 번외로 궁금한 거 있습니다. 축의금이 어쨌든 등가 교환이잖아요. 네. 물가 상승률 반영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빨리 가는 게 이유입니다. 빨리 쓰고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명언이. 와 오늘은 진짜 이 축의금 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혼 장려까지 하는. 그렇죠.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와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주제들도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법으로 딱 나누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누가 이걸 교육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궁금은 하고 기준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직장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애매하고 뭔가 누군가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기준점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안들이 있으면 편안하게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직장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 그리고 그 위에 근로기준법 한 스푼
얹어가지고 찾아오도록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